여러분, 디키 그린리프라는 인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나 리플리를 떠올리면 대부분 주인공 톰 리플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타일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강렬하게 남는 인물은 바로 디키 그린리프입니다. 극중에서 리플리의 친구로 등장하는 이 남자, 가상의 인물이지만 멋진 스타일로 사람들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올드머니룩이 유행했을 때 참고할 만한 스타일로 자주 언급되기도 했죠. 그는 단순히 부자라서 멋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를 입었느냐보다 어떤 공기를 두르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키 그린리프의 스타일을 가볍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패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힌트 위주로요. 여기서 잠깐 디키 그린리프가 등장하는 이 작품의 배경을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리플리는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집필한 리플리 시리즈에서 출발합니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인간의 질투, 모방 욕망, 도덕적 불안 같은 어두운 심리를 차갑고 정교하게 파고든 작가로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보다 불편할 만큼 현실적인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플리 시리즈는 총 5편으로 시작은 재능 있는 리플리 씨, 리플리 언더그라운드, 리플리의 게임, 리플리를 따라간 소년, 리플리 언더워터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5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 3번이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는 거죠. 1960년 프랑스 영화 태양은 가득히로 처음 만들어졌고 1999년에는 안소니 밍겔라 감독의 리플리로 다시 제작되었으며 2024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리플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디키 그린리프라는 인물이 주는 매혹이고 바로 그 매혹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디키 그린리프는 이탈리아 해변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미국인 부잣집 아들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습니다. 재즈를 듣고 보트를 타고 낮술을 마시고 햇빛 아래에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가 곧 그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는 멋있어 보이려고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극중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그 장소와 삶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이게 디키 그린리프 스타일의 출발점입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 속 디키는 모리스 로네가 연기합니다. 이 버전의 디키는 주드 로의 디키처럼 황금빛으로 낭만화되어 있다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세련된 유럽 상류층 청년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셔츠는 단정하게 떨어지고 실루엣은 비교적 클래식하며 과하게 관능적이기보다는 지적인 분위기가 강조됩니다. 알랭 들롱의 리플리가 날카로운 아름다움으로 화면을 장악하는 반면 모리스 로네의 디키는 여유있고 무심한 상류층 남자로서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태양 아래의 관능이라기보다는 유럽적 교양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디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999년 리플리에서 디키를 연기한 인물은 주드 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디키 스타일의 전형이 바로 이 버전일 텐데요. 이탈리아 해변, 린넨 셔츠, 반팔 니트, 여유있는 쇼츠, 살짝 풀어진 단추, 전반적인 핏은 느슨하고 컬러는 아이보리와 크림, 페일 블루처럼 부드럽습니다. 모리스 로네의 디키가 무심했다면 주드 로의 디키는 햇빛에 녹아드는 황금빛 청춘입니다. 스타일은 훨씬 여유롭고 귀족적인 나태함이 묻어납니다. 볼드한 반지,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머리, 아무렇지 않게 걸친 셔츠 한 장이 곧 캐릭터의 계급과 취향을 설명합니다. 이 버전은 부자의 휴양지 일상복이라는 개념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디키를 연기한 배우는 조니 플린입니다. 이 버전은 이전 두 영화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습니다. 흑백 화면이 주는 긴장감 때문인지 디키의 스타일도 과장되지 않고 단정하게 정리됩니다. 셔츠와 재킷의 실루엣은 조금 더 클래식하고 구조적이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낭만적이라기보다 지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주드 로의 디키가 태양 아래에서 빛났다면 조니 플린의 디키는 그림자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화려한 휴양지 청춘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교양 있는 상류층 청년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세 편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키의 옷장을 떠올려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린넨 셔츠나 반팔 니트, 오픈 칼라 셔츠, 여유있는 반바지, 그리고 로퍼나 혹은 맨발, 거기에 손목시계와 새끼손가락에 착용하는 시그넷 링과 선글라스 정도가 액세서리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해 보이고 전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템들입니다. 딱히 자신의 스타일을 강조할 만큼 튀는 아이템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 조합이 이탈리아 해변이라는 공간과 만나면 이상하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러져 보인다는 역설 때문입니다. 세 작품 전부에서 디키는 로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대신 자기 환경에 어울리는 옷을 고릅니다. 소재는 좋은 걸 고르고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옷들을 고르죠. 특히 2024년에 넷플릭스에 업로드된 리플리는 흑백으로 만들어져서 옷의 소재와 질감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요. 초반부에 허름한 옷을 입은 톰 리플리와 디키 그린리프가 만나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디키의 고급스러운 옷이 더 두드러집니다. 컬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색 선택은 언제나 그가 서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60년 태양은 가득 희속 디키는 배경과 어울리는 화이트, 네이비, 스트라이프처럼 단정하고 클래식한 유럽 상류층의 색을 입고 1999년 리플리에서는 아이보리, 크림, 올리브, 페일 블루처럼 햇빛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색들이 중심이 됩니다. 2024년 시리즈에서는 한층 절제된 톤으로 밝기보다는 차분함, 화려함보다는 구조적인 분위기가 강조됩니다. 시대마다 결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튀는 색으로 존재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강렬한 원색 대신 환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색을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디키를 보면 옷이 튄다기보다 저 사람이 저 공간에 원래 속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먼저 남습니다. 디키 스타일의 핵심은 눈에 띄는 컬러가 아니라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에 있습니다. 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키의 옷은 몸에 딱 맞게 조여지지 않습니다. 셔츠는 한두 단추가 자연스럽게 풀려있고 소매는 무심하게 걷혀있으며 바지는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떨어지고 니트 역시 너무 빳빳하지 않게 흐르는 질감이 살아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테일러드 실루엣이라기보다는 조금 느슨하지만 균형을 잃지 않는 핏에 가깝습니다. 이 여백이 바로 여유처럼 보이고 그 여유가 디키의 계급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각 잡힌 핏이나 과하게 몸에 밀착된 스타일로 따라하면 오히려 그 분위기는 사라집니다. 디키 스타일은 통제된 단정함이라기보다 어디까지 풀어도 무너지지 않는 관리된 나태함에 가깝습니다. 결국 디키 그린리프의 스타일이 말하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멋은 가격표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옷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 과하게 힘주지 않은 셔츠 한 장, 공간과 어울리는 색 선택, 몸을 조이지 않는 실루엣, 그리고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 모든 요소가 모여 디키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옷을 고를 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어떤 분위기로 서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품의 주인공 톰 리플리의 스타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여유만큼이나 조용하지만 강력한 응원입니다.